네, 매주 수요일 정호선 산업 IT 팀장과 경제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호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아들도 20대인데 옷을 인터넷으로만 사더군요. 이른바 이 패션 플랫폼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의류 플랫폼은 인터넷으로 옷이나 신발, 그러니까 패션 관련 용품을 살 수 있게끔 여러 쇼핑몰을 한 곳에 모아둔 겁니다. 원하는 물건의 가격이나 모양을 비교할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성 의류 플랫폼 지그재그라는 데입니다. 10대, 20대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가장 핫하다는 배우 70대죠. 윤여정 씨를 모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 사이에서 쿨하다고 화제가 되고 그게 또 구매로 이어지는 어떤 사이트의 특성을 잘 반영한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그재그에는 약 4천여 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이 플랫폼 하나에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거래 기준으로 보면은 압도적 1위는 무신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버스 정류장에 광고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뒤를 이제 지그재그, 에이블리, W컨셉, 브랜디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소비 환경이 바뀐 게 배경입니다. 전에는 고객이 직접 어떤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찾아갔다면 이제는 각 플랫폼마다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를 입점시켜 놓고 고객 데이터에 따라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이 일반화된 겁니다. 네, 젊은 세대들한테 잘 맞는 방식이군요. 그럼 이 매출, 이른바 패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래액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한테 옷 사러 간다 하면 주로 뭐 백화점 간다, 그렇죠. 어디 쇼핑몰 간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이 세대들한테는 만만치 않는 규모가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대 플랫폼 거래 규모를 합치면 이게 3조 원이 넘습니다. 비대면 쇼핑이 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거래액을 한번 살펴보면은 1위 무신사가 1조 2천억 원, 지그재그가 7,500억 원, 그리고 에이블리 3,800억 원, 그리고 W컨셉이나 브랜디 각각 3천억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무신사 같은 경우는 입점 브랜드가 6천 개가 되고요. 회원수가 840만 명입니다. 지그재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천여 곳, 사용자 수가 300만 명. 그러니까 W컨셉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가 4,700개, 그러니까 회원수는 500만 명.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뭐 대기업들이 당연히 침을 흘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패션 플랫폼이 더 화제가 된 것이 바로 투자 유치, 매각 이게 많이 나오면서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서로 인수하려는 이런 각축장이 된 건데요. 최근에 카카오가 지그재그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이 지금 정확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수천억에서 1조 가까이까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롯데와 CJ와 치열한 경쟁 끝에 20, 30대 여성 전용 패션 플랫폼인 W컨셉을 인수했습니다. 2천억 원대 후반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브랜디에 지금 수십억을 투자했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무신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서 이제 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나 CJ, SK 등도 다른 매물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 확장에 목말라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MZ 세대를 주고 고객으로 보유한 이런 패션 플랫폼이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래 고객까지 확보하는 거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패션 시장이 지금 23조 원 규모로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 유행에 민감한 이런 사람들의 소비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에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소비자를 확보할 경우에 이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면 이제 충성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패션 산업은 어떤 유행, 주기, 유통 구조 이런 특성상 이 대기업이 함부로 뛰어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영역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키우는 것보다 이미 충성 고객을 확보한 곳을 인수하는 편이 어떤 사업 확장이나 글로벌 진출에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부수적인 분석이겠습니다만은 의류 시장을 아직 쿠팡이 장악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이 유통 대기업들을 자극했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즉 쿠팡이 유일하게 지금 맥을 못 추는 패션 영역에서 승기를 잡겠다 그런 의지를 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쿠팡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의류 시장 자체 구조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이런 무서운 성장세가 이제 의류 시장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그재그 같은 경우도 동대문에 입점한 업체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다 IT를 접목시켰습니다. 즉 개인화 상품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어떤 개인들이 자기가 고르고 자주 고른 그런 브랜드를 보고 패션 스타일을 보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새 패션 테크의 영역으로 바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정적인 측면은 지금 무신사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폭이랑 월간 사용자 수로 지금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시장 순위도 좀 달라져서 지금 대기업이 인수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조금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좀 걱정되는 게 그렇다면 네. 기존의 전통적인 옷가게 시장에서 옷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오프라인 옷가게들은 사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학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됐죠. 대학가 옷가게들은 네. 뭐 썰렁하다 못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메카로 불렸던 동대문이나 남대문 관광객이 줄면서 옷가게 매출이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옷은 좀 입어보고 사는 거다. 이커머스 네. 영향을 덜 받을 거다. 이런 해석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소규모의 옷가게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네. 정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